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등장하는 종목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밀키트에 포장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매일 아침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 오늘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지금 TV 화면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보신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뜹니다.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입장 완료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 메시지로도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받는 번호는 샵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발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와중에 미국에서는 통화 긴축 정책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시장은 위태로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연고점인 1,343원까지 올랐고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2,480선까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양지수 마감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이며 코스닥은 상승 전환까지 성공했는데요. 5거래일 연속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코스피는 0.23% 하락, 코스닥은 0.9%가량 오르면서 886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 속에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다시 치솟았는데요. 장중 4.328%까지 오르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탄탄한 노동시장 데이터가 공개되며 투심은 위축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9천 명으로 전주보다 11,000명 줄어들었고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국채금리의 상승세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1% 넘게 빠지는 등 3대 지수는 사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밀키트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방송 첫 종목 LS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여전히 30% 상승률을 지켜가고 있고요. KN솔 반도체 클린룸 관련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알려주셨는데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30%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착해 주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는 빙그레도 어제 종가 기준 18%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외에도 어제 아침 밀키트 종목이었던 이오테크닉스 어제 하루 동안에만 5% 넘는 상승을 자랑했는데 잠시 후에 AS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사흘 연속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 시장도 이번 주 분위기가 좋진 않았죠. 하지만 어제 우리 시장 오전에 낙폭이 깊었었지만 오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마무리 잘하면서 저희는 이번 한 주 시장을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약 후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윤스림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의 투자를 도와드리고 또 실체가 있는 종목들 발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익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한 주가 좀 정신없이 흘러갔는데 또 금요일은 저희가 마무리를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한번 드리고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다크호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시장이 최근 들어서 좀 약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도 이 마무리, 한 주의 마무리로 화이팅하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금요팅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한 주의 마무리 잘 해봐야겠죠. 우선은 우리 전문가님 주특기 너무나 깔끔하고 명쾌하게 전달해 주시는 시장 분석 들어보기 전에 저희 방송 종료 이후에 우리 시청자분들 아쉬울 테니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저희 생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지금 제 손 아래 QR코드 사진 찍듯이 그냥 가깝게 가져다 대보시면은 입장 링크 뜨고요. 그 링크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전문가님과 하루 종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알려주시는 투자 전략 방송 종료 이후에는 이 오픈 채팅방 안에서 받아가시면 되겠는데요. QR코드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받는 번호는 샵 3989 번호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시장 얘기 우선은 좀 마음이 무겁지만은 미국 증시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연속 하락 마감이 나왔고 최근에 이 부분이 어제 FOMC 회의록 공개되면서 긴축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지만 국채 금리가 최근에 계속 치솟으면서 나스닥이 좀 특히나 강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최근에 좀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이 좋았던 만큼 저희가 이 부분을 약세장 전환인가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의 견해는 어떨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돌발 변수가 하나 나왔죠. 최근 들어서 이 중국 시장의 부동산 문제가 네.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리스크로 불거지면서 FOMC 회의록과 지금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상승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이 예상치도 못하게 중국 쪽에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런 요인들이 일단 변수로 좀 작용을 한 모습과 동시에 일단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기 위해서 연준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긴축이 좀 장기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타이틀로 다시 한번 시장의 약세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하락의 요인들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 모멘텀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금리에 대한 레벨이나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요인들은 지금 시장에 재촉진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여전히 고용 시장은 견조하다.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침체 국면으로 가는 신호탄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대변할 만한 시장에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기업 실적이라든지 혹은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물가가 다시 한 번 더 잡힌다라고 하는 신호라든지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요인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화가 되고 지속적으로 시장의 이 신호탄으로 좀 터트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앞으로 시장이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는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의 이 하방 압력이 좀 나타나진 않을까. 어느 정도 이 하방은 나타나더라도 분명 증시의 체력과 종목들의 펀더멘털은 이전과는 다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 리스크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기보단 리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을 좀 기회로 삼아서 펀더멘탈 튼튼한 종목들을 담아볼 시기로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개별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매일 아침 이렇게 밀키트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미국 시장 얘기 들어봤으면 우리 시장 분석도 한번 해봐야겠죠. 우선은 어제 오전에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안 봐야겠다, 그게 속편하겠다라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후 들어서 낙폭을 뭐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말 그대로 전약 후강에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하다고 여긴 부분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다시 좀 수급이 돌아오는 모양새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다시 하락을 하면서 그 부분이 쏠렸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님, 저희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제 생각으로는 2차 전지 여전히 좋다. 여전히 좋다. 지금 시장에서 뭐 초전도체가 이탈을 하고 지수가 하방을 압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린 주체는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돌아온 호랑이를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차 전지의 모든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가 상승 랠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가 이전부터 강조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2차 전지 소재주들보다 단순하게 양극재 뭐 섹터들 중심으로 뭐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뭐 LNF, 코스모 신소재와 같은 종목들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2차 전지의 수급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견해는 지속적으로 시사를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뭐 충전소라든지 네. 혹은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혹은 이런 2차 전지의 캐파가 증가하는 만큼 캐파가 증설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가 이렇게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장비주들이라든지 혹은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고질적인 뭐 출력이라든지 혹은 충전 속도라든지를 개선할 수 있을 만한 뭐 음극재 섹터 혹은 지금 시장에서 EOL로 규정되는 배터리들, 폐배터리들이 많이 나타나는 만큼 우리가 폐배터리 재활용 리사이클 기업들도 한번 중요하게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좀 파생되는 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지금 현재 양극재 시장이라든지 배터리 셀 위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2차 전지의 상승 모멘텀을 우리는 다르게 시장에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내용들로 전일 좀 시사를 드렸죠. 무료 방송에서도.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바라볼 때는 윤수리 멘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음극재 섹터 혹은 2차 전지 리사이클 기업들 네. 혹은 충전소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섹터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자라고 이야기를 누차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러한 흐름으로 시장에 이 사이클과 순환매가 좀 돌기 마련이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단순하게 양극재 섹터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우리가 중요하게 원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들을 하나의 지수라고 판단을 하고 그 이외의 종목들 파생되는 시장에서 2차 전지 내에 적극적으로 잡아주는 트렌드를 우리는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내에서도 저희가 그 안에서 또 돌아가면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집중해 볼 부분은 음극재라든지 폐배터리 관련주들 지켜보면은 좋을 타이밍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왠지 오늘 종목 선별도 이런 관련 종목에서 뽑아 오셨을 것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예, 제가 어느 정도 시사를 드렸죠. 네, 힌트를 네. 좀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저희 밀키트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아침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하루의 방향 잡아주고 계시지만은 장 마감 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무료 방송 진행하고 계신데요. 장이 마감하고 나서 오후 4시부터 너튜브에서 무료 스트리밍 방송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고요. 자, 우리 전문가님이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지친 마음 달래시라고 커피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쏴주시는 커피 드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관련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도 종목 중간 점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의 밀키트 종목 진단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전문가님께서 미리 짚어주셨던 우리 밀키트 종목들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성장 그리고 실체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오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태성도 저희 밀키트 종목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준상한가 정도에서 맞췄던 3기V도 이미 이전에 알려주셨던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처럼 어제 바로 포착을 해주시고 그날 하루 동안 상승이 나왔던 이오테크닉스. 전문가님 저희 구구단 한 번 더 문제 갈까요? 이오? 테크닉스 아니죠. 이렇게 2 곱하기 5는 12죠. 네, 예. 이오테크닉스 중간 점검 한번 들어보고 오늘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 테크닉스 한번 중간 점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구구단을 외울 때는 이오 테크닉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인상의 깊은 종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시가가 좀 뜨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까지 18만 원 구간 제시해드린 18만 원 구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다. 오. 단기적으로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이미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시장의 하락 속에서도 이 지금 반등 흐름을 이끌어냈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오테크닉스의 흐름이 이 시장의 약세에서도 양봉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건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였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 종목이었고 지금 이 제가 노란색 박스로 체크해드린 구간이 최근 들어 시장의 약세 흐름이 이어졌던 구간 내에서 어느 정도 하방을 견디고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턴 어라운드가 되는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과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긍정적으로 뛰어난 종목과 향후 트렌드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주로 상승 흐름과 매수세로 이어진다라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전일 이오테크닉스의 설명과 함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과 정말 무섭게 맞아떨어지게 전일 시가 1%, 마이너스 1% 출발 대비 장중 5% 상승 그리고 전일 종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3.56, 지금 한 4%가량 지금 현재 수익권이실 텐데 지금 이런 종목은 꾸준하게 우리가 2차 목표가, 1차 목표가 구간까지는 바라볼 만한 종목이다. 왜? 이러한 매수세가 하루아침에 꺼질 매수세가 아니다. 이러한 근거는 전일 브리핑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먼저 반등을 하는 섹터 중 하나가 시장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들어온 섹터가 지금 뭐 2차전지 내에서도 뭐 음극재 그리고 두 번째가 HBM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뭐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오테크닉스 또한 HBM 관련된 종목으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렸던 만큼 네. 지금 HBM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우리가 저점 매수세로 반응할 만한 가장 유력한 섹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시장이 반등을 하고 매수세가 저점 매수세 향후 액티브한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HBM과 2차전지 그리고 음극재 섹터는 지금 전일 시장에서의 트리거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 여전히 우상향 흐름으로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을 지속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18만 원 구간까지 충분히 바라볼 만하다. 충분히 바라볼 만하다. 아주 많이 18만 원 구간에 터치를 했을 땐 일부 물량을 우리가 차익 실현하고 가는 전략 또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 목표가는 20만 원 구간, 지금 18만 원 구간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을 터치를 했을 경우에 일부 물량은 분할로 대응을 하되 2차 목표가는 신고가 돌파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욕심을 내도 괜찮은 구간이지 않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오늘 이오테크닉스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저희 이오는 10이 아니라 테크닉스라고 이제부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2 곱하기 5가 10인데 이 종목이 우리 텐베거 종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저희 어제 하루 동안에만 5%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어제 1차 목표가로 알려주셨던 18만 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넘어선다면은 신고가 돌파까지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신 가격 전략 잘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장중에서 또 이오 테크닉스 어떤 흐름이 나올지 궁금한데 자, 장중 내내 실시간으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이번 주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제 손 아래 있는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직접 스캔하고 입장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미국 시장 분석부터 도와주고 계셨네요. 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번호는 샵 3989번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아침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장 마감 이후에는 너튜브로 공간 잠깐만 옮겨오시면 계속해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고 무료 방송 시청하시면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커피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시원한 커피 받아가고 싶다, 별다방 커피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관련 내용 이벤트 배너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우선은 예상지수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한 0.5%, 0.6%가량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 하나 잘 잡아서 오늘 시장에서도 수익 챙겨보셔야겠죠. 자, 오늘의 밀키트 종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 사실 이 종목은 제 추천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왜 식당을 가도 이 식당이 정말 맛있고 마음에 들어야지 두 번 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또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은 저희가 6월에 한번 알려드렸었던 애경케미컬 다시 네. 들고 오셨어요. 이 종목 다시 한번 봐야 될 때가 다가올 걸까요? 음극재하면 애경케미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일 시장에서 뭐 KBG라든지 애경케미칼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음극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제가 이야기 드렸던 2차 전지가 반등을 했을 때 네. 이제는 양극재와 같이 우리가 뭐 고질적으로 뭐 2차 전지 배터리 셀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이 양극재와 같이 우리가 주요 뭐 핵심 물질들, 핵심 소재들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뭐 출력이라든지 충전 속도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소를 좀 담당하는 음극재의 역할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트렌드로 좀 자리 잡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2차 전지가 여러 가지로 뭐 늘어나고 전기차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 많은 전기차들의 충전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우리가 충전소는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저 이 충전소 2차 전지 배터리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직까지도 2차 전지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트렌드를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는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완성차 업체들이 이 실리콘 음극재를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한다. 이런 타이틀로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시장의 2차 전지의 종목들 내에서도 음극재 섹터들의 종목들의 상승 모멘텀이 발현이 됐다 보니까 음극재 섹터들은 좀 적극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흑연 음극재가 아니라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뉴스 기사 하단을 보게 되시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SK온 이런 배터리 3사들 내에서도 실리콘 음극재의 비중을 이제 10% 이상을 높인 제품이 현재 개발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우리가 실리콘을 굳이 사용을 하는 이유는 음극재 내에서 일단 실리콘 음극재와 이제 실리콘 음극재 뭐 지금 기존의 흑연 음극재 말고 이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 전기의 이 이동 경로와 이동 지금 뭐 전기의 뭐 이렇게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분이 30분에서 5분으로 좀 줄어든다. 배터리에 대한 게임 챌린저가 지금 음극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에서도 기존에는 뭐 흑연 음극재의
저가형 지금 뭐 음극재들이 많이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 네. 이제는 실리콘 음극재에 조금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도 기존에 좀 고질적으로 뭐 출력량이라든지 혹은 뭐 지금 충전 속도라든지 네. 이런 전류가 잘 통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핵심적으로 바라볼 만한 부분들이 흑연 뭐 음극재 말고 왜 실리콘 음극재를 뭐 채용을 하느냐? 지금 뭐 흑연 음극재가 뭐 기준적으로 좀 저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흑연 음극재와 뭐 실리콘 음극재의 뭐 장점과 단점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실리콘 음극재로 나아가야 지금 뭐 전기차에 대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뭐 팽창이라든지 뭐 수축이라든지 뭐 충전 방전에 대한 배터리의 이 수명이 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고질적인 내용들이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고질적인 개선은 실리콘 음극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애경케미칼이라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애경케미칼에서 영위하고 있는 뭐 엠팩과 팩2 이런 사업 내에서도 지금 음극재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전기차에 대한 뭐 카본 소재를 통해서 뭐 지금 엠팩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 2차전지 안전성과 고출력을 좀 담당을 하는 그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팩2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저온에서 뭐 지속적으로 뭐 성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실리콘 바인더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만한 모멘텀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최근에 뭐 CATL에서 뭐 출시를 하는 뭐 네. 지금 나트륨 배터리 같은 모멘텀도 이 음극재에 대한 뭐 소재야 내용들이 뭐 애경케미칼과도 밀접하게 이렇게 접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적인 요소들도 상당수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지금 뭐 매출 또한 굉장히 좀 우량하고 뚜렷합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체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니까 뭐 매출은 단기적으로 이전 대비 뭐 폭발적인 상승 흐름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점차 우상향하는 흐름과 지금 뭐 부채 비율, 유보율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인 기업인과 동시에 실제 뭐 기업과 지금 뭐 공장 뭐 생산 라인도 이제 뚜렷하게 갖춘 기업에 해당을 하고 그리고 뭐 배당 또한 뭐 지금 뭐 550원 정도 주가가 대략적으로 15,000원 정도인데 550원 정도면 굉장히 많이 배당으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일맥상통하게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뚜렷한 가치 또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KBG와 같은 뭐 종목들 단기적으로 음극재 관련 섹터들이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뭐 이런 기업들이 단순하게 뭐 모멘텀과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이렇게 영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애경케미칼과 같은 종목들은 좀 실체를 좀 크게 동반을 하고 있는 그런 뚜렷한 가치적인 측면으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음극재 관련 기업인 애경케미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밀키트 종목 애경케미컬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몰렸는데 그 중심에는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님께서 저희가 6월에 한번 추천을 해주셨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이 애경케미컬 바라볼 때가 되었다고 해서 오늘 밀키트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이 기업이 이렇게 재무제표가 좋고 배당까지 하는 실체가 있는 기업인 거 알겠지만 언제 들어가고 또 언제 팔아야 할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 타이밍도 저희 잠시 후 개장이 하고 나서 차트상 위치 확인해 보면서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설명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한번 기업 분석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지난주에 로봇 관련주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다시 이번 주에 지켜보면 좋을 만한 로봇 관련주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다섯 번째 로봇 관련주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T-로보틱스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자, 네. 우리 로봇 중에서도 이 T-로보틱스의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T-로보틱스는 제가 로봇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로봇주들이 거의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 로봇주들에 대한 관점도 여전히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날 뿐 우리가 향후에 더 바라볼 수 있는 폭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TA 로보틱스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현지 공장의 설립해 북미 진출 속도, 뭐 지금 주가 급등, 미 거점 시장 확대 부각 이러한 내용들이 단순하게 TA 로보틱스가 공장을 해외에 증설한다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네. 지금 자동화 공정에 관련된 물류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TA 로보틱스가 SK온이라는 이 우리 배터리 네. 배터리 3사 내에서도 미국의 공장을 증설을 했고 이 공장의 자동화 2차 전지 물류 체계 로봇을 TA 로보틱스가 수주를 담당을 했다. 이런 모멘텀과 지금 자동화 공정에 대한 내용들을 웬만한 기업에서는 거의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아무래도 이 자동화 공정이라고 하면 정말 꿈에 그리던 사실 이상적인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먼저 뭐 삼성에서 로봇 관련된 뭐 사업을 진출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뭐 상승 신호탄이 됐던 것처럼 뭐 최근에 AI도 오픈 AI가 우리 뭐 지금 챗 GPT를 뭐 공개를 했던 그런 부분들처럼 이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삼성이 이야기를 하고 뭐 SK온에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하나의 트리거가 모든 기업들도 이제 우수수수 이렇게 따라가는 네. 그러한 하나의 또 유행이 되는 그렇게 좀 변질이 될 수가 있다. 변질이라기보단 이렇게 좀 긍정적인 상승 효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AGV, 뭐 AMR 뭐 로봇이라고 설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럼 AGV, AMR 뭐 이런 걸 우리가 중요하게 뭐 이야기 드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네. 생겼는지는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일단 뭐 이렇게 우리가 주로 어. 바라보는 뭐 서빙 로봇과 굉장히 좀 흡사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게 서빙 로봇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진화하고 좀 파생이 된다고 하면 사실 물류 자동화 이런 로봇이 되는 겁니다. 물류 자동화 로봇보다는 이 물류 로봇이라고 하죠. 네. 네. 우리가 SF 영화를 보면 이렇게 뭐 건설 뭐 자재를 나르고 뭐 우리가 월땡 영화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 로봇들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물건을 나르고 우리가 물건을 받아서 거기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들, 뭐 서빙 네. 로봇과 같이 이런 로봇들이 AMR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측에 있는. 네. 뒤에 남자분이 지금 굉장히 좀 편하게 조종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로봇이 발전되면 아무래도 조금 인간의 이런 노동력이라든지 인건비 같은 부분이 줄어들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될 만한 부분인 거죠. 그런 인간이 최종 지향을 해야 될 만한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T 로보틱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AGV 로봇은 그럼 어떤 로봇인가?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을 때 AMR 로봇보다는 좀 단순한 공정 과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공정 과정이 아니라 기술력을 좀 단순하게 거치고 있는데 네. AMR 로봇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가는 로봇이라고 하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로봇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 완전 자율주행 로봇인 거죠, AMR은. 근데 AGV 로봇은 또 네. 무게나 뭐 이런 종합적으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무게가 많은 대신 뭐 이동 경로라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지시한 대로만 AGV 로봇은 움직일 수 있는 대신 그 공정과 그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AGV 로봇의 이동 경로나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만 이렇게 지정을 하더라도 그 범위에서만큼만 이렇게 물건을 나르고 이동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AGV 로봇, AMR 로봇의 진출을 지금 SK온이 T 로보틱스를 통해 네. 수주를 네. 요청을 했다. 아, 이 모멘텀이 얼마나 큰 트리거가 되겠습니까? 오늘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SK그룹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하네요. 아, 예, 네. SK그룹주들이 지금 SK온 지금 미국에 저렇게 공장을 증설한 것만 보더라도 네. 지금 이 규모가 저희 뭐 대한민국의 국토 규모만 따지고 봤을 때도 굉장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 네. 비교를 해봤을 때만 보더라도. 우선 뭐 대기업이 믿고 맡긴다 이런 의미에서 또 T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SK라는 큰 기업이 이 거대한 기업이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과 이 미 조지아 뭐 지금 뭐 SK 블루오벌 공장 네네. 이런 모멘텀을 보더라도 단순하게 그냥 재미로만 그냥 필요하니까 한두 개만 이렇게 설치한 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최종 지향적인 부분도 SK그룹주들 또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로봇 시장의 매트릭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뭐 서비스용 로봇, 이 뭐 감시 정찰용 로봇, 뭐 엔터테인먼트, 뭐 교육용 로봇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제가 앞서 이야기드렸던 AML 뭐 AMR 뭐 네. 이름이 헷갈리네요. 네. 이 로봇들이 뭐 감시 정찰용 군사용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뭐 서빙용으로 뭐 의료 재활용 그리고 교육용으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류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우리 인간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될 만한 부분들을 지금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종합적인 이런 내용들이 진공 이송용 로봇, 뭐 진공 로봇들 매출에 대한 비중 또한 거의 한 95%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 진공 이송용 로봇과 이런 내용들은 제가 뒤에서 세부적으로 또 풀어드리도록 할 테지만 네.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만한 실체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T-로보틱스 실체하면 정말 빼놓기 아쉬운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T-로보틱스 오늘 또 이제 물류 자동화 로봇에 대한 사진까지 보면서 이 기업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앞서 알려드렸던 로봇 관련 종목들 정말 많이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로봇, 또 유진 로봇, 스맥 같은 종목들에 이어서 오늘 5번째 로봇 관련주 T-로보틱스 얘기 들어봤고요. 타점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8일 금요일 현재 시각 9시 5분 막 지난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우선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8%가량 내리면서 2,500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0.9% 가까운 하락률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87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체크해 보시면은 개인과 외국인은 좀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이 460억 정도 팔아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으로 매도하고 있는 와중에 개인이 650억 정도 순매수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강하게 상승하는 테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슈퍼박테리아 관련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인트론바이오 최근에 보톡스 대체 신규 소재를 등록했다는 소식이 한 3거래일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지금 25% 정도 급등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화장품 관련주들 어제 시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 듯 했지만 오늘 장 다시 한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로투세븐,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마녀공장 같은 종목들 모조리 두 자릿수 급등으로 오늘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면세점, 카지노, 중국 소비 관련주들 모두들 좀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개별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 보시면은요. 초전도체 관련주 파워로직스 오늘장에서 25% 급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어서 나인테크 2차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이죠. 이 종목 오늘 15% 급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코리아나 화장품 관련주 17%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이슈가 나왔는데 어제는 1% 정도 약세 보였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장에서는 8%가량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 종목들의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저희는 오늘도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 오늘장 어떤 흐름을 보여가고 있는지 저희는 얼마 정도의 매수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윤슬림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지수 우선은 낙폭이 약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0.6%, 7%대 하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개별 종목들로 인해서 또 힘을 내보고 시장이 어제처럼 오후로 갈수록 좀 상승 반전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밀키트 종목들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려드렸던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애경케미컬의 상황 확인해 보겠는데요. 오늘 장은 한 5% 가까이 내림세 보이면서 16,570원 부근에서 현재 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애경케미컬 가격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애경케미칼은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 시작 오늘 종목들과 시장 그리고 눌리고 출발하는 모습인데 일단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눌리고 출발하는 건 사실 뭐 시가 대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장 초반에 일시적인 물량들은 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애경케미칼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부분들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이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을 지지하지 못하고 좀 이탈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죠. 예, 그런 양상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 물량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투매 물량들이 나타났습니다. 조금씩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 내에서 크게 물량의 이탈은 없었다. 그리고 이 물량한 이탈 내에서도 오히려 외국인 기관 투자들은 매수세를 좀 이어갔다. 이런 흐름이 충분히 이 음극재 섹터들에 대해서 이 네. 애경케미칼이라는 기업 자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점 매수세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언젠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사이클이 한 번 더 돌 것이다. 음극재에 대한 사이클은 돌 것이다. 이런 타이틀로 충분히 바라볼 만하지 않았나. 그렇게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 중 하나였는데 이 전일 지루했던 흐름을 돌파하는 단기적인 이 중심 캔들이 나타났죠. 예, 매수세를 동반한 중심 캔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중심 캔들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 음극지 섹터 내에서 애경케미칼과 같은 기업들의 상승 신호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근거는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짚고 돌아섰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애경케미칼과 같은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뭐 급락이 나타날 게 없었습니다. 네, 바닥을 이미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전일 이 상승 캔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해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들어온 물량들이라고 감안을 해봤을 때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건 이 물량들이 이탈하는 구간인 15,000원대 구간. 15,000원대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죠. 지금 뭐 종목을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더라도 하방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손절의 범위를 아주 많이 손절 대응을 하더라도 손절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현재 다크호스 1차 상단선 이하 구간이 17,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16,000원대 구간이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이 물량들이 이탈하는 구간이 15,000원대 구간 그리고 우리가 1차 목표가는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 저항이 나타났던 19,500원 구간이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이 우리가 목표가로 1차 목표가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다. 설명을 드리면서 이 음극재 모멘텀과 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소대주들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충분히 2만 원 이상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가진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네. 애경케미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경케미컬 오늘처럼 눌릴 때 한번 담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주가 16,55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6,000원에서 17,500원 사이를 매수 가능한 범위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로는 2만 원 넘게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좀 풍부한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얘기 들어보기 전에 저희 방송 마무리할 때까지 10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갈게요.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주말 동안 또 다음 주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오픈 채팅방 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지금 생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7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빠르게 옆에 놓여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저희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 한 통 보내주셔도 됩니다. 받는 번호는 샵 3989번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저희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저희의 5번째 로봇 관련주죠. T로보틱스의 설명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로보틱스 앞선 우리 로봇 관련 밀키트 종목들처럼 강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만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조금 3.6% 정도 내리면서 현재 주가 31,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우리 T로보틱스는 얼마 정도에 진입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T로보틱스는 지금과도 너무 좋다. 이렇게 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다크호스 라인을 통해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로보틱스 너무 훌륭한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차트가 이렇게 크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7,000원대 구간에서 종목이 35,600원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시청자분들 혹은 투자자분들은 네.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만 네. 이 좋은 종목은 꾸준하게 올라야 맞다. 좋은 종목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 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저점을 좀 높이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움직임이 가장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기에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구간도 너무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고점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고점에서 투매 물량이 우장창창 나와야 된다가 정상인데 네. 지금 정상적으로 한번 이 종목이 건전하지 못한 종목이라고 했을 때 건전하지 못한 종목이라고 하면 추가적인 급락이 나타나야 정상이다. 이 고점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고 그 고점이라는 걸 모두 다 지금 현재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일부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나갈 사람들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 유진 로봇도 설명을 드렸을 때 동일하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유진 로봇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 정확히 이 구간이었죠.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어느 정도 엄포를 드리고 제가 유진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구간에 지금 이 유진 로봇 이 움직임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 지금 물량을 흔드는 과정인지 혹은 이게 하락의 전환인지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 물량을 쥐고 지금 이 물량들을 던지지 않았고 그리고 고점이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야 정상이다. 주가가 네. 하단선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종목이니까 지금 이 물량들이 고점처럼 보여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공략을 해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말하기가 무섭게 다음날 바로 이렇게 장중에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이전 고점관이 1,160원 구간, 네. 2차 목표가 11,000원부터 12,000원대 구간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동일하게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유진 로봇과 동일하게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은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T로보틱스도 동일한 관점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 32,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31,000원 구간의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는 즉 유진 로봇과 동일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지금 급락이 안 나타난다라는 건 지금 이 물량을 던지고 싶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더라도 이 종목 더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에코프로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구간 때 그때 살 걸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 T로보틱스도 지금 이런 SK온부터 시작해 전 글로벌한 기업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과 이런 긍정적인 수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주가가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럼 우리가 1차 목표가는 어디로 잡으면 되느냐? 35,000원대 구간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이 우리가 1차 목표가가 될 것이고 네. 45,000원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는 그냥 시원하게 4만 원 구간까지도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27,000원대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단기적으로 추세가 들어온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손절 데드라인은 27,000원 구간에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때 22,500원 다크호스 하단선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리스크와 시장을 바라보며 오늘 T로보틱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이었던 로봇주 T로보틱스에 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었던 유진 로봇처럼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들 저희가 지금은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오늘 장 마감 이후에도 전문가님께서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자, 오후에도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과
멘토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하루를 알찬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저희가 이렇게 빨간맛 속 시원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2종목씩 아침마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2차전지, 그중에서도 실리콘 음극재 관련 모멘텀 보유하고 있는 애경케미컬. 두 번째 종목으로는 로봇 관련주 T로보틱스를 오늘 밀키트에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투자 정보는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주 다가오는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